30대 동갑내기 박 씨 부부는 최근 이것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자나깨나 유튜버 얘기만 하는 남편 때문인데요. 연애 때부터 유튜브 시청을 즐겨하던 남편은 결혼 후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며 일까지 그만두고 퇴직금 전부를 고급 촬영 장비 구매에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사랑 넘치는 가족 콘텐츠를 찍어야 한다면서 아내가 수요하는 모습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남편의 관종 행각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박 씨. 이들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자연 기자, 유낫괴라는 말 알아요? 네, 그 유튜브가 낳은 괴물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 신조어인데, 예. 어차피 원고에 다 써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낫괴. 이게 진짜 요즘에 저도 보면서 아슬아슬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부 유튜버 중에. 네. 자, 오늘도 그런 사례인데 저희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일단 내용을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남편 박 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박 씨, 남편이 박 씨고요. 박 씨 부부는 30대 동갑내기입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곧바로 아이가 생겨서 현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연애 때부터 취미가 유튜브 영상 보는 거였습니다. 일할 때 빼고는 계속 유튜브를 보는데 데이트할 때도 자기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걸 저장해서 박 씨한테 또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남편이 즐겨보는 콘텐츠가 대부분 내용들이 뭐 몰카 컨셉 방송, 게임 방송, 수다 방송, 술 방송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박 씨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매번 이렇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남편은 이게 내 유일한 취미야 이렇게 항변을 해버리니까 사실 박 씨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해하고 넘겨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냥 뭐 살면서 유튜브만 뭐 즐겨 보는 게 그 무슨 문제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 씨 본인이 자기야 나 회사 때려치고 유튜버가 될래 하면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일단 결혼 1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기고 해서 본인은 이제 아이 육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 외벌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 퇴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왜 그랬더니 왜? 나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막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짜로 사직서를 냅니다. 일단 그 소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사건 반장 10만 돌파하려고 할 때 저거 얼마나 온갖 욕을 먹으면서 막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겨우 보름여 만에 10만 넘고 네. 진짜 지금 한 20만 넘은 지 며칠 안 됐어요. 100만? 말이 쉬워 100만이죠. 네, 정말 저희는 강력한 사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만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분 글쎄요.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이라면 회사를 다니고 남는 시간에 살살 이제 시작해 본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너무 놀라갖고 남편한테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찍을 거냐 편집은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 속 편하게 하는 말이 지금부터 차차 생각하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있는 돈을 이제 하나도 고가 장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사실 초보 유튜버들은 그냥 휴대폰 가지고 맞습니다. 삼각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가의 뭐 장비를 다 사고 돈 너무 많이 사고 그다음에 뭘 할지 계획조차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이런 걸 남편을 보면서 정말 박 씨는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이 딱 아시네. 왜 아시는 줄 아세요? 우리 소장님도 유튜버세요. 본인 채널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채널 보지만. 있어요. 네, 우리 백성 네. 변호사님도 유튜버입니다. 본인 네. 채널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냥 망했어. 안 망했어야지. 여긴 잘 돼요. 이미 결론 나왔어. 끝났어. 자, 그런데 이 기자 무슨 콘텐츠? 뭐 그래도 정말 독특한 이런 콘텐츠를 한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컨셉이 있습니다. 남편이 잡은 컨셉이 사랑 넘치는 가족.
뭐 이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자꾸 아내한테 뭔가 이 짜고 치는 몰카 콘텐츠를 같이 찍자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몰래카메라니까 진짜 몰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꾸만 모든 기획을 다 알려주고 아내한테 연기를 시켰던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어떤 감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찍고 싶다. 이런 주제를 정했으면 갑자기 아내한테 와서 이 한여름에 귤 먹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새벽에 귤을 구하러 다니는 그 여정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귤을 주고서요. 눈물 좀 흘려보라고 또 강요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 뿐더러 이런 영상 대체 누가 보나 싶고 이게 무슨 감동이라는 건지 이해도 잘 안 가고 오히려 약간 임신 핑계로 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아내 뭐 이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비숑님이 야 그거 너무 쌍팔년도 컨셉이야. 지금 승현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유, 망했네. 예. 이 유튜버는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남편이 진짜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 뭘 또 해요? 부인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이 가까워 왔는데 출산하는 날 저번에 우리 이 기자도 했지만 브이로그 저는 브이로그가 뭔 줄을 몰랐어요. 그게 일상을 찍는 그 유튜버더라고요. 그 브이로그를 찍는데 그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됐을 때 옆에서 손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그 아내가 막 저렇게 힘들었는데 너 감정이 어때? 지금 안 아파? 아파? 어때? 막 그런 걸 묻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돌아버렸을 것 같은데 그걸 묻고 출산 과정에서도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에게 의사 선생님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화가 났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로지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에 의한 유튜브의 남편이 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사파 방금 거. 네. 만약에 저 상황에서 저러고 있으면 소장님 같으면 저거 뭐야 셀카봉 뺏어가지고 저걸로 막 내려치지 않았겠어요? 저 정말 고소할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심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이는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뭐 이런 거 묻는다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저 남편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아니 그렇죠. 예, 사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부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데 그 나이 아빠가 이런 걸 묻는다는 게 진짜 몇 년은 안 봐야 되는 아빠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진정하게 찍어야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 백 변호사님 네. 보통 저렇게 연기하면요 요즘 그 보시는 분들은 다 선수여서 연기자들도 저렇게 미리 짜고 치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일단 대중들이 저걸 보면은 저 뭐야 그러고 말겠죠. 근데 이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출산을 할 때 한바탕 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아내가 조련을 갔다 집에 오니까 조련에서 오는 아내 컨셉 영상을 찍자. 그래서 이 몸 불편한 아내에게 또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기도 좀 여러 군데 알아봤나 봐요. 야, 요즘에는 고급으로 뭘 하는 게 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급 체험 리뷰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우기는데 그냥도 아니고 일단 1등석 타고 여행 가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래서 여행을 강요하다가 아내가 진짜 여기서 많이 심하게 화를 내서 여행은 일단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땡땡 호텔 가서 망고 빙수 먹자. 거기서 콘텐츠를 찍자. 그 빙수 하나에 10만 원입니다. 거기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아이 분유값도 모자른 판국에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정말 아내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 이 기자도 알고 저도 아는 그 부부 채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단 부부가 똑같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본인들은 그냥 그거 하는데 이 경우 보면 남편만 좀 안타깝단 말이죠. 네, 지금 쿵짝이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남편의 철없는 행동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롱폼이 잘 터지질 않으니까 이제는 숏폼이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면서 옥상 올라가서 저렇게 여자 아이돌들 춤을 따라 추는 그런 챌린지를 시작을 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추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박 씨한테 뭘 요구하는 건 없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건 문제
문제될 게 없겠다 싶어서 일단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말리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박 씨가 두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쳐도 모자랄 판에 속옷만 입고 추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좀 정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도대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좀 보셔야 되겠다고 막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차마 제가 자 그런데 승현님 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팡 터지잖아요. 아까 출생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출생을 하는 부인에게 그걸 물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을 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서는 이거는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제 키우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정말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를 사랑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랑 그게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분유를 먹이겠지만 수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육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말했던 사랑이 넘치는 가족. 우리 가족은 모유 수육을 합니다. 이러고 그걸 유튜브를 빵 아이고야. 찍으면 아이고야.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의 입장은 한마디 합니다. 너 정말 이거 올리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러면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아니 당연히 그냥 없애야죠. 당연히 저건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의 정말 내밀한 개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모습을 찍었는 걸 결국은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정말 발바닥에 땀 나도록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 3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유튜브의 진짜 눈물 어린 애환이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100만 유튜버가 꿈이라는 남편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심지어 자기 아내 모유 수유 장면을 찍어서 그걸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이혼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 남편에게 좀 이거 혹시 보실지도 모르니까 경고를 꼭 해드려야 되는 게 이 정도 되면 이혼 사유 됩니다. 아 진짜요?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퇴사하고 구독자 30명에 지금 자기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지금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부양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정도라면 혼인을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정도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내의 은밀한 상황까지 전부 찍어서 동의도 없이 막 올리고 이 정도라면 법원에서도 남편이 난 이혼 안 해, 나 이혼 사유 아니야라고 해도 이혼시킬 정도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환상에서 돌아와서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우리 승현님부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갈라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불법 촬영이에요. 제가 지금 뭐 이게 볼까 싶어가 제가 머릿속에 너무 고민했는데 카메라 촬영, 그러니까 불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의에 반해서 반포하거나 그다음에 제시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인데 내가 싫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찍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가면 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면 저는 조금 중대한 결심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저는 아이도 너무 어리고 이게 첫 번째니까 뭐 이혼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나는 여기에 찍히고 싶지 않다. 이건 나의 개인 사생활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 아이에게도 계속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아빠가 속옷 차림으로 아이돌 따라서 춤추는 거 친구들에게 나중에 증거로 남는 것도 좋지 않다. 확실히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그러나 가장이니까 당연히 생활비는 벌어와라. 아이는 내가 길러야 하니까. 아니면 아이를 기르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 유튜브가 하고 싶으면 취미 정도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해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김락경님 이러다가 이혼 콘텐츠 찍겠네. 슈슈님 가정법원 브이로그 찍으면 실버 버튼까지는 무조건입니다 하셨고요. YY님 찾았어요. 32명 가족 일상 유튜브 아닌가요 하셨는데 여기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 엉뚱한 데 찾으셨어요. 항상 너와 함께님 차라리 힘든 아내 위해서 24시간 육아해주는 컨셉 잡아보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채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어휴. 100만 유튜버 될 수 큰일 나, 있습니다. 큰일 나. 예, 오늘 몇 시간 안에 100만 넘을 수 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